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장애의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죠. 이 가운데 벌써 또 연말이구나, 내년을 준비할 때가 왔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자, 요즘 한 해의 이 여러분의 투자 성적표를 한번 쭉 보면서 연말까지 더 파이팅 해보자라고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그 기회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비상장 주식에서는 빗썸의 IPO 신청 여부가 뉴스화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름대로 공모주 시장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본 한 주였습니다. 시장은 늘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도 장애 주식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부터 함께 보실까요? 먼저 내일 가장 큰 빅 이슈가 있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 파도 사태로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뭐 제2의 파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IPO 첫 집단 소송이 파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현재 법무법인에서 이 파도에 손실 본 개인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파도가 기본적으로 EQ나 상Q가 매출액이 제로였다는 것은 아마 회사를 움직이는 CEO나 또는 거기에 투자했던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이미 어떻게 보면 기관들은 상장을 하면서 엑시트를 하였고, 그 엑시트한 주식을 개미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정보의 취합이 미약한 개인들이 이 파도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2의 파도를 가리기 위해서 특히 IPO 종목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영업 적자를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뜻은 2차 전지 관련주 전도체에서 선도적 기업이었는데 3분기에 역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상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도 나름대로 현재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과연 내일 어떤 첫날의 움직임을 보이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상장한 기업이죠.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너무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따블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9% 넘게 네, 올랐네요. 기본적으로 대성장투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어제 13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방과 당근 가장 핫한 기업들의 캡스톤이 투자하면서 역시 시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몸값이 1,200억 가까이 폭등한 이 VC 기업 캡스톤 파트너스의 성장성은 직방과 당근이 상장이 또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스 어떻게 보면 1세대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과연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나 했는데 상장 첫날부터 계속해서 좋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빗썸 코리아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PO 소식이 좀 불러왔었던 이번 주였고요. 여기에 있어서 장외 시장에서도 주가 움직임이 수직 상승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만 원대 주식이 11만 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쏘아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은 이처럼 상장의 소식이 전해지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의 생명은 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은 빗썸 코리아가 상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길입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적자로 전환된 회사의 매출력 구조도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삼성증권과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뉴스 하나로 이렇게 폭등한 것은 그만큼 빗썸 주식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고, 특히 요즘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제자 돌파하면서
또다시 코인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 빗썸이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 수수료 재료를 달리면서 점유율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늘린 상태에서 삼성증권 주관사 선정으로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의 30%에서 40% 가까이 폭등하는 한 주였다. 빗썸 코리아라든가 또는 두나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가상자산 플랫폼 관련 주식들이 핫한데 이러한 종목들은 상장 소식이 들릴 때마다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시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 모멘텀이 진짜 장외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큰지 이 빗썸 코리아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LS 머티리얼즈 넘어가 볼게요. 12월에 예정이었는데 뭐 일정이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담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 미만씩 갔을 때 가는데 이 구주 매출이 일어나면 상장할 때 공모주 주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 실은 회사가 공모주 자금을 받아서 회사의 R&D 자금이라든가 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데 구주 매출은 구주 주식을 공모주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으로써 기관들로부터도 외면될 수가 있고 일반 청약 받는 개인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구주 매출이 한 40% 이상 그 정도라고 하니 부담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저희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이어서 SK증권에서요. CJ 올리브영 좀 불확실성이 있다. 왜냐하면 과징금 리스크가 좀 여전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춤에 따라서 중립 의견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전반적으로 다 줄면서 네. 증권사에서 중립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은 올리브영들은 상당히 여성분들 특히 MZ세대에게 그쵸. 사랑받는 곳인데 요즘 금리 인상 여파라든가 또는 그 MZ세대들이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소비계층 가장 직접적인 소비계층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3분기에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 이 실적 영향에 따라서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올리브영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라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그것이 SK증권이 투자 의견 중립을 내린 하나의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스타트업 얘기할 때 유니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역대 최다 유니콘들의 절반이 네, 그렇죠. 적자다. 이 유니콘 기업의 거의 90%는 한 비상장 주식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VC 그 기관 투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투자했던 종목들이 엑시트는 하지 못하고 적자의 늪은 커가면서 과연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가는 2023년 하반기입니다. 그만큼 유니콘 기업 중에서 특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뜻은 그만큼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단순하게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실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판단 지표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미래 성장성을 볼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절반이 적자에 허덕인다라는 소식 확인해 봤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 최대 택시 앱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뭐 검토 소식도 있는데, 또 하나로서는 이 국군 수송사령부와 군 경쟁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라는 민간 이슈였어요. 업무를 넘어서 국군까지 들어갈 수 그만큼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군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카카오 모빌리티 기술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 호재적인 소식도 많이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모기업인 카카오 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더지고 있지만 이 자회사들이 아직 비상장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실적들이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카카오 상장되는 카카오 주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이렇게 새롭게 활기를 더해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APR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APR이 화장품 관련해서 합니다. 예. 드디어 오랜만에 이 화장품 관련주가 상장하는데 대부분 상장을 앞두고 매출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데 특히 APR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상당히 밝은 공모주 시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집에서 미용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APR에 많은 브랜드 가운데서도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쇼핑, 패션 다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좋은 흥행 성적을 실적에서 내비쳤다 보여집니다. 아까 전엔 빗썸을 봤는데요. 이제는 두나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나무 쪽 상황을 점검해 보니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역대급 온라인 열기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와. 10만을 돌파했고 기본적으로 경제, 기술, 문화라든가 이 확장장 두제로서 이 두나무 업비트 D 성사 되었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방문객을 떠나서 관심상이 역대급이었다. 그만큼 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두나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선도업체도 맞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그래도 가장 유망한 가상자산 플랫폼 주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나무 주식 한 대 7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3분의 1토막 넘게 폭락해 있지만 반드시 이런 주식들은 실적 상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는 현재 현금 유보율도 상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외 주식에 항제도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세로 넘어가서요. 한 기업 한 기업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슈 있었던 기업들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선두에 두고 있는데 네. 카카오 모빌리티 개인적으로 개인 주주들을 넘어서 상당히 시장에서 핫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장애주식 주간 시세표의 넘버 원으로서 올렸습니다. 12,500원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한 주였고요. 두나무와 빗썸 코리아를 보시면 두나무가 다시 8만 원대를 회복했고 빗썸 코리아가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주 7만 원대 주식이 11만 4천 원까지 갔던 것은 앞서 말씀대로 삼성증권의 주관사 상정, IPO를 간다는 간단한 뉴스 기사 하나입니다. IPO가 주관사가 선정되었다고 반드시 상장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 현재 남아있는 문제죠.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적자 폭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수수료가 4,180원까지 밀렸습니다. 메타버스의 선도 기업인데 상장 여부는 아마 이 메타버스의 선도 기업 이전에 이 게임이었습니다. 콘솔 게임을 만들고 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특히 1, 2월 달에는 반드시 이 콘솔 게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EVR 스튜디오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MS라든가 소니 이 두 군데 한 곳으로 이 콘솔 게임이 계약이 된다면 이 VR 스튜디오 주식은 또다시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비바 리퍼블리카 변동 없이 38,500원을 지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 4만 원대 덕기를 하고 있습니다. K뱅크 변동 없었고요. 그 뒤를 현대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38,000원인데 이 대기업 관련주로서 이게 한때는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이 정의선 관련주로서 기본적으로 또다시 상장을 추진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 반드시 관심 있는 종목으로 올려주시고 이 정도 가격이면 공격적인 자세로 가도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리 17,100원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켓 컬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 뷰티 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상승해야만이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상장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GNT 파마도 2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GNT 파마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GNT 파마가 기본적으로 회계상 2번이나 감사 거절이 나올 정도로 불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GNT 파마의
경영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지만 그래도 투명성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석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변동 없었고요. 삼성 메디시도 6,550원 변동 없는 한 주였습니다. 바디프렌드 3,5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배당 관련주입니다. 배당 관련 작년에 500원 넘게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3,500원이면 배당 관련해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APR 17만 2천원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한 주였다. 장현주식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시세 체크해주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이 상장 모멘텀이라든가 미래 성장 가능성 계속해서 한 주 한 주마다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좀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수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Q&A 시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 채워놓겠습니다. 그 어떤 궁금증 있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장애주식 관련한 여러 물음들 함께 해결해 보시죠. 유튜브 댓글이나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자,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매출과 업력의 차이겠죠. 기본적으로 초기 성장형 기업들은 코넥스 가 있고 중기 성장형 관련 기업들은 코스닥에 가 있고 대형 성장형 관련은 코스피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매출액 5억만 이루어져도 코넥스 시장은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코넥스를 상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국가가 공인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코넥스 시장에서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또는 코스피로 갑니다. 이 코스닥으로 이전하고 코스닥에서 우량한 기업들 또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다시 코스피 시장에 이전하는 것처럼 이 코넥스와 코스닥, 코스피 이 세 개의 시장은 앞서 말한 대로 초기, 중기, 대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업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큰 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증권이나 어음, 수표 이런 것도 유가증권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뭐 산하증권, 상품권, 채권 이런 것도 유가증권인데 이 주식도 유가증권 하나다. 이것을 염려해서 실은 어느 고객이 질문한 부분이라서 방송에 드리는데 유가증권이면 재산권을 포기해 놓은 이 표기해 놓았다. 재산권을 포기해 놓은 증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증권의 의미, 종류 하나씩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구주 매출이라고 이야기 나눴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LS 머티리얼즈였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구주 매출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적 관련된 부분인가요? 그렇죠. 일반 기본적으로 대주주라든가 일반 주주들 또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일반 공모주 시장에 파는 걸 이 구주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는 통상적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네. 이 대금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R&B 자금이라나 사용하면 되는데 이 공모주 자금이 구주 매출 주식을 파는 개인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주 매출에 있는 기업의 공모주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라든가 기존에 법인이 세워지고 지분 투자가 돼 있었던 그 부분들 이야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넥스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여쭤보셨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실은 이 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네. 가장 하부에 있는 게 바로 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소 코스닥 시장도 답답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 그때 또다시 코넥스 시장이 살아납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가 넘쳤을 때 나머지 투자자들이
코넥스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넥스 시장 분위기 지금은 좀 인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적은 폭인지. 그리고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실은 변동성이 작은데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빗썸이 우리가 어떤 그 상장 그쵸. 여부를 발표했을 예. 때 거의 40%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 옛날 삼성 SDS가 상장을 발표했을 때 120% 폭등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 탄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런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어떻게 보면 2배, 3배, 4배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이 장외 주식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을 크게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빗썸이 또 하나의 예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초보 투자자라서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은데 거래량도 많고 거래가 잘 되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개의 종목으로 크게 나눠요. 네. 제도권 시장이 있는 거, 비제도권 시장이 있는 건데 이 삼성증권하고 연계하고 있는 증권프로도 비상장이 현재 가장 큰 넘버원을 달리고 네.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 삼성증권이 가장 많은 장외 주식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보유한 것도 맞고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축적해서 다양하게 일반 장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곳, 또 이 장외주식 기업을 분석해서 올리는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이 증권브로커 비상장입니다. 이 증권브로커 비상장은 두나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두 번째로 시장의 파이 중에서 비상장 주식을 가장 많이 하는 삼성증권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증권브로커 플랫폼을, 장외주식 플랫폼을 본다면 저는 증권브로커 비상장을 추천해 드리고, 이 외적으로 비제도권에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8 커뮤니케이션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에 다양한 정보죠. 인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주주 동호회의 활성화가 잘 된 곳이 38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하나씩 점검 들어가 봤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핫포인트 잠시만 더 세심하게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아까 뭐 화장품 얘기도 나왔고 빗썸 상장 이슈 나오고 하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가 12월 달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예. 연말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바디프렌드 지금 3,500원대의 가격이고 한국증권금융 상당히 높은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시면 최소한 10%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높은 배당금을 받는 바디프렌드와 한국증권금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도 여전히 시장의 매력 포인트다. 저는 빗썸 코리아, 두나무 계속해서 방송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세계 경제가 무너질 때 더 활성화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기업 관련주로서 있잖아, 현대 엔지니어링.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뷰티면 뷰티,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가상자산, 뭐 플랫폼, 대기업 등등까지 포인트들 하나씩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맞게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점검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